최강의 문학입니다. 자, 이옥이란 분의 어부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어자는 물고기 어자는 맞는데 이 부자는 이 뭐냐?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물고기와 또 관련된 이야기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물고기와 관련된 이야기. 자, 그래서 이 글의 종류가 지금 뭐냐면 이 수필이야. 한문으로 지어진 바로 한문 수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류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바로 나라에서 임금님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봅시다. 자, 물은 하나의 국가래요. 자, 물의 세계를, 자, 물 속의 세계를 하나의 국가, 나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원관념이 있고, 거기에 대해 보조관념, A는 B다. 이런 우리가 표현 방법을 뭐라고 했죠? 자, 은유법이라고 하죠? 자, 은유법이 쓰였네요. 자, 그래서, 자, 물이라는, 자, 국가라는 원관념을, 자, 물이라는 부조관념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 물 속에 사는 용은 그 나라의 군주, 자, 임금과 같은 존재가 된답니다. 임금. 자, 또한, 물고기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나 고너, 바다장어 같은 것이 있는데, 자, 큰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이 큰 물고기들은 임금을 안팎에서 모시는 여러 신하들, 중신이라고 그러죠. 높은 신하들을 얘기하고요. 관직에 있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메기나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같은, 자, 이런 중간 물고기들은 바로 설이나 아전의 놀이럽니다. 하급 관리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크기가 한자가 못 되는 것들은, 한자는 보통 30cm인데 이거보다 더 작은 물고기들은 결국 물나라의 만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결국 작은 물고기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자, 용은 한나라의 임금을, 큰 물고기는 위에 있는 관직이 높은 관리들을, 신하들을, 그리고 마지막 가장 작은 물고기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하가 서로 지금 차례가 있고, 자, 그래서 상하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자, 신분이 높은 관직도 있고 더 낮은, 자, 이거 차례가 있고 큰 놈이 작은 놈을 통솔을 하니 그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랬으니까 인간 세계나 물 속의 세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므로 용은 아까 용이 뭐라고 했죠? 한나라의 임금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임금은 물나라를 다스리면서 자, 날이 강으로 마르면 자, 가뭄이 들었어. 자,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주고 자, 용은 비를 내리게 한대요. 자, 그리고 다른 말로 백성들, 신하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고 사람이 물고기를 다 잡아버릴까 염려해서는 자, 이렇게 큰 물결을 겹쳐 일어나게 하여 덮어준대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물나라의 임금은, 바로 용은, 자, 지금 가물 때는 비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서 사람이 다 물고기를 잡아버릴까봐 자기 그 물고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사람들이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 물결, 태풍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자, 그러한 것이 물고기에 대해서 은혜를 끼침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물고기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물고기에게 인자하게 베푸는 것은 한 마리 용뿐이요. 자, 그렇다면, 자, 다시 이 작은 물고기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들은 누구밖에 없어? 임금밖에 없어. 그러면 물고기를 학대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 아까 큰 물고기는 뭐였죠? 신하들. 자,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외려 여기서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반대로 학대를 한대요. 못살게 굴어 탄압을 해. 자, 그중에 고래와 암고래는 자, 조류를 이렇게 들이마셔서 물 있죠? 물줄기를 이렇게 들이마셔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을 그다음에 자신의 시소로 삼았다. 취미로 삼았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큰 외력, 여기는 그 신하들은 아래에 있는 밑에 중간 관리자들이나 하급 관리자 또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사랑으로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도리어 얘들을 지금 집어삼켜버려요, 지금. 자, 교령과 악어는, 얘는 이제 중간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이 중간 관리자들은
물결을 헤치며 삼키고 씹어 먹어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거친 땅의 농사일로 삼으며, 자, 얘들도 마찬가지네요. 이 중간 관리자들도 작은 물고기들을 못 살게 괴롭히고 잡아먹는데, 자, 또한 망둑이나 또는 쏘가리나 구렁허리, 그 다음에 가물치의 족속들, 얘들은 이제 하위 관리들이 되는데, 하급 관리들은 틈을 타서 발동을 해서, 자, 작은 물고기, 바로 누가 돼요? 백성들이죠? 자, 백성들을 자신의 은이요 옥으로 삼는데요. 자, 그렇다니까, 결국 이게 뭐가 서열이 있어. 그럼 위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는 자를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어떻게 감싸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한대? 외려 이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고기들은, 자, 용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큰 물고기가 됐던 작은 물고기가 됐던 결국 밑에 있는 자기보다 낮은 신분에 있는, 자, 그런 백성들에게, 여기서 신하나 백성들에게 학대를 하는, 자, 이런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보시면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자, 또한 지위가 높은 자는 아래 것을 약탈한대요. 자,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 약육 강식이라는 한자 들어보셨나요?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집어삼킨다. 이걸 약육 강식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강한 자, 높은 자가 실증 내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실증을 내지 않는다는 게 뭐야? 약탈을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게 된다면 이 작은 물고기, 바로 백성들은 결국 살아남지를 못해요. 너무 괴롭혀서. 자, 슬프다. 자, 글쓴이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슬프다고 표현을 했고, 자,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될 것이며, 자, 임금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지 임금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저 큰 물고기들이 어찌 의수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백성이 있어야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용의 도리란, 자, 임금된 도리란, 자, 작은 물고기들에게 기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 누구죠? 나쁜 겨스라치들이 있었죠. 큰 물고기들, 중간 물고기들. 얘네들을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자, 중요한 것, 임금으로서, 자, 중요한 임무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임금된 자는 결국 작은 물고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나쁜 겨스라치들 있죠? 이거 우리가 탐관오리라고 하는데, 그런 탐관오리들을 물리쳐 주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자,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임금된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어찌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다 하랴 그랬으니까, 자, 결국 이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기 물고기들 안에서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인간들도 중간 관리자나 이런 큰 물고기들, 신하들이 외려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 허다한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대요. 자, 이것이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자, 왼쪽 부분에 가시면요. 자, 글의 종류는 고전 수필이라고 썼고요. 자, 그 다음에 한문으로 지어진, 자, 한문 수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주제를 지금 보시면, 자, 주제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 오리를 비판하면서요. 자, 군주의 진정한 도리. 자, 임금의 진정한 도리는, 자, 무엇이다? 자, 나쁜 겨스라치를 먼저 없애줘야지만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작은 물고기들이.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이란 말은요. 자, 이것은, 자, 강조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 역설법 할 때 그 역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군주된 자, 임금의 진정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 들어갑니다. 먼저 인간 세계를, 자, 물속 세계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비판했어요. 자, 이 우의적이란 말은, 자, 이거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작품 안내해 보시면 인간 세계를 물속 세계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인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사물을 통해서, 자, 인간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우의적이란 말을 씁니다. 우의적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영탄법과 그다음 모두 서리적 표현. 자, 당연한 것을 물음의 형식으로 바꿔놓은 서리법이 좀 사용되어 있지.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